제가 골프 얘기를 했지만 뒷부분에 그 이제 본부장님이 개발공사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 백현동 건 그러니까 네. 용도 변경 4단계가 한 번에 점프를 했습니다. 4단계 점프를 한 건데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는 유죄가 나왔었는데 2심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박 발언이잖아요. 협박 발언. 그러니까 네. 국토부에서 우리를 협박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쩔 수가 없었다는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당시 공문을 저희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당시 공문을 보면은 네. 저희가 국토부의 공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만 도시 군 기본 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임을 감안하여 귀시에서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 성남시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였는데 이걸 두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또 재판부는 또 무죄로 봤어요. 자, 아무도 협박한 적이 없다. 예, 그 증인들이 네, 일관적인 이야기였고요. 네, 일부 증인이 예, 그냥 협박받은 거 들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었다. 예,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예, 누구냐면 이재명이 경기도 끌고 간 공무원만. 그럼 누구냐 그러면 예, 내가 뭘 말을 하기 어렵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뭐 이런 소리나 비슷한. 그러니까 옛날에 예, 너 들었던 것 같아. 예, 이 정도가 있었고요. 예, 대부분의 실제로 실무자나 예, 혹은 그 일을 담당했던 국토부 직원, 그다음에 하다못해 그 식품연구원 있죠. 예, 그 담당했던 공무원 예, 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들도 다 한결같이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협박받은 적 없다. 예, 그리고 협박받을 이유도 없고 협박받지도 않는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의 측근은 왜 징역은 5년을 받았습니까? 김인섭 씨. 김인섭은 예, 알선수재 해가지고 예.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예, 그 알선수재가 뭡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을 동원해주고 네.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성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왈선수재라는 죄 자체가. 예. 그러면 만약에 이 판사 판결대로라면 김인섭은 사기가 돼야 됩니다. 예, 사기로 뭐냐면 자기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재명도 모르는데 네,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허위로 해가지고 돈을 편취한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오히려 정바울은 사기 당한 사람이고 김인섭은 사기를 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로 사기로 고발되거나 사기로 이게 된 게 아니라 알선수재, 다시 말해서 이재명을 잘 알고 있고 힘 있는 권력자를 잘 알고 있어서 이 권력자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예,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성립된 거고 거기에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재명은 무조건 이게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본인 민주당 출신 김수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 예,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됐던 건데 이거를 갖다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예. 이수진 죄송합니다. 예. 이수진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수진 의원도 이거는 그래서 이재명은 빠져나가지 못한 이거 무지개징역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됐던 내용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알선수재가 성립이 돼 가지고 이미 다른 데선 재판을 받았고 이재명은 4개 사건이 병합돼 가지고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던 뿐인데 예, 이거하고 성립 관계가 안 된다. 이게 예, 하면서 무죄를 줬다는 게 도무지 이게 어떻게 나는 기자분들이 조목조목 반박했다는 조목조목이라는 의미를 기자님들이 알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앞에 징역 2년을 받았잖아요. 예, 2년을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만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이게 징역형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예, 예, 벌금형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를 무죄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백현동이라도 이제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백현동 유죄가 되고 나머지가 만약에 무죄가 됐다 하다못해 최하 다 그냥 뭐 떠나서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징역 6개월 정도나 3개월 정도로 떨어지지. 이거를 갖다가 벌금형에다가 게다가 500만 원, 300만 원 여기까지 벌금형이 됐는데 그거를 80만 원,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법조계에서 다들 그렇게 해석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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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니까 이거를 아예 무죄를 만들기 위한 논리를 만든 것. 근데 논리도 너무 어설프다는 거죠. 왜? 논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허술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일반 국민들은 역으로 있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굉장히 억울하면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역으로 예. 죄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죄를 만들어서 판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를 지금 재판에서 자주 보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자주 보시는데 대장동 재판에도 뭐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뭐 판사가 재판장이 6번을 부르겠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유서 불출석 사유서는 내고 안 왔고 다음에는 사유서도 안 냈다는 보도가 있었고, 네. 지금 뭐 남은 재판이 4개가 더 있어서 토탈 재판이 5개가 있는데, 뭐 직접 그 겪어보시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동이요? 다 대장동 재판은요. 대장동 특히 대장동은 앞으로 30년 가도 안 끝납니다. 30년 가도 안 끝나요. 예. 김동연 판사가 네.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 김동연 판사가 참고로 위증교사 1심 무죄 준 그 판사입니다. 예. 예, 예. 그 판사가 애초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본인이 기한 내에 끝낼 자신이 없으면 병합을 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이 내 사건 내가 임기 중에 끝낼 거야. 예. 본인이 임기 중에 끝낼 거라고는 자신이 없으면 예. 이 사건을 받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기 더 있겠다 얘기 안 하고요. 나 떠나겠다고 떠난 겁니다. 본인이. 예. 자의로.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4개 병합된 사건 중에 단 하나 네. 위례만 끝나고 예. 떠난 겁니다. 위례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건이에요. 가장 간단한 건 덩치가 하나만. 가장 작은 거예요. 예. 그것만 거의 2, 3년 하다가 예. 떠난 겁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사건 있죠? 지금 뭐 하냐면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네. 재판부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 대장동 들어가지도 못하고 위례 사건 관련된 거 네. 지금 그 재판 갱신 절차고 하고 있거든요. 갱신이란 게 재판부 바뀔 때마다 계속 또 갱신, 또 갱신해야 돼요. 이거 진짜 끝도 없어요, 사실. 끝도 없습니다. 거의 중간에 이제 시간 끄는 거 변호사 바꾸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일 있다고 재판 한 번 또 미루면 되고요. 예. 끝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음 먹으면 이거는 2, 30년 갑니다. 2, 30년 간다. 왜냐면 못 끝내요. 네. 이 4개 사건을 병합한 이상 못 끝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그럼 대형 범죄를 오히려 저지른 사람들은 다 병합해 달라고 그러고 예. 아예 재판 질질 끌고 지금 대장동 재판만 해도 증인이 한 7, 80명 될 거예요. 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나누면 안 돼요, 그러면? 나누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안 나누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사법부에서도 이거 못 끝내네라고 판단이 지금이라도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나누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 예. 그런데 4개 중에 하나도 지금 못 끝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끝났으면 그거라도 판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 분리해서 판결을 해야죠. 예. 분리해서 판결도 안 해요. 예. 그러면 분리해서 판결 안 하면 이게 갱신 절차에 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끝난 재판을 갱신하면서 또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재판부 바뀔 때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례가 끝났으면 위례를 판결을 하고 대장동 끝났으면 대장동 판결을 병합을 했더라도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판결조차 하지 않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힘없는 사람들은 분리해서 재판을 받거든요. 네. 분리해서 재판을 받은데 분리 재판 받은 사람들은 이미 재판 받아갖고 5년 뭐 받았든 몇 년 받았든 형 다 치르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1심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지금까지 유동규 본부장 모시고 좀 방송 함께 했는데 시간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네요. 그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예.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참
본부장님께 이런 말 부탁하기도 좀 그러네. 오늘 제가 전화 드리는 것도 이렇게 좀 출연해달라고 모시는 것도 좀 솔직히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그래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저께 참 맥이 풀린 것 같았어요. 어떤 면이냐면 내 자체로는 사실 네. 저는 그냥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그래요? 예, 저는 뭐냐면 그냥 감사해요. 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해, 감사하다. 예. 세상을 갖다가 돌아서 보면 지옥 같은 거예요. 마치 도덕도 없고 네. 내 권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세계에 세상이 지금 살고 있고 권력 가지고 딜이 되는 예. 세상에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전무죄란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건무죄, 무건유죄 이것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지금 이재명만 보더라도 여태까지 사법 리스크들이 그러면 다 유죄준 판사들은 잘못된 판사였습니까? 판사님들이?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가슴 깊이 답답하다. 그리고 유가족들이 예. 힘없는 유가족들 아버지를 잃고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그 고통을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감당했다면 느껴봤다면 절대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무슨 늘 이슈가 되고 정치화되는 세월호 뭐 등등 해서 그 정치에 이용하고 싶은 사건만 이용하는 지금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돌아가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애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지금 못 지켜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정을 마비시켜서 지금 국가의 재난이나 이런 것들 대응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네. 곳곳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의회가 행정부까지 통치하겠다. 예. 김어준 방송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 김어준이 예. 뭐냐면 다 탄핵시켜버리고 아, 그랬어요? 국무위원들을 예. 탄핵시켜버리고 국회가 통치하는 방법이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삼권분립이 무너진 건데 그러면. 예, 그럼요. 예. 예. 이거를 다 그냥 탄핵시켜버리고 예. 그리고 국회가 통치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돼서 대한민국이 국민이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거겠습니까? 이러라고 국회의원 뽑아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사회 곳곳이 비어있고 지금 산불로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누구도 지금 애도하지 않고 있는 못하고 있는 대통령은 지금 이게 지금 박탈이 돼가지고 논평조차 낼 수가 없어요. 정치행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은 신음하고 있다는 걸 이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신들이 바라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곳곳에 너무 큰 빈자리들이 많고 특히 중국 간첩법 지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죠. 예, 기술이 막 유출되고 하니까 무단으로 유출되고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 간첩으로도 신고도 못해요. 간첩법이 없으니까 중국으로 기술 넘어간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돼야 되는데 예,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무기 유가족 분들 참 입이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말 못 지켜드려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못 지켜드려 죄송하고 뭐 미안하다 말씀하셨는데 뭐 본부장님이 미안하실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뭐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좀 오늘 무거운 방송 좀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래도 무거운 방송 대신해서 조금 파이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방송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